우리 모두가 이 험난한 주식시장에서 오랫동안 버틸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가치, 성장, 배당, 저평가를 기준으로 종목 선정을 하는 오랜 버팀! 안녕하세요, 오랜 버팀입니다. 1.9 트릴리언의 경기 부양책이 통과를 한 후에 여러 채권 투자자들에서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옐런 재무부 장관이 이번 경기 부양책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걱정할 게 없다고 얘기를 했죠. 바이든이 지금 시행하려고 하는 1.9 트릴리언의 돈 풀기가 너무 액수가 커서 이번에는 무조건 인플레이션이 온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한 공포를 저지를 시킨 거죠. 그리고 또 포웰 의장은 이번에 30분 동안 인터뷰에서 실업률이 6.3%에 지금 현재 달하고 있는데 4%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패드의 스탠스를 바꿀 수 있는 근거로는 충분하지가 않다. 즉 실업률을 줄이는 것은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고 아직도 금리 상승에 대해서는 2022년 말이나 2023년쯤에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전망을 내비치는 말을 했습니다. 한편 채권 시장의 장기 채권 수익률의 급등은 바이든 행정부의 전례 없는 경기 부양책이 연준의 예상보다 빨리 인플레이션을 몰고 올지 여부를 걱정하는 투자자들에게 주요 관심사였죠. 채권 시장에서는 과거부터 이렇게 돈을 많이 찍어왔고 현재도 1.9 트릴리언의 돈을 찍는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것이고 아마도 2022년에는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바이든, 옐런, 제롬 포웰의 3명의 이런 관계를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바이든이 취임 후 옐런을 재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사람입니다. 즉 바이든 사람이라고 봐도 좀 무방하겠죠. 그러면 바이든 취임 후에 미국 경기 부양을 위해서 돈을 찍어야 하는데 그 규모가 1.9 트릴리언이라는 막대한 규모입니다. 그러면 옐런 입장에서는 바이든이 지명을 해줬기 때문에 조금은 바이든 정책을 도와줘야 하는 모습을 가져가야 하는 것도 일반적으로는 조금 납득이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옐런은 과거에 현재 제롬 포웰의 자리에 있던 포웰의 선배이기도 한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조금 정치적인 면이 뒤에서 작용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한번 바라봐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블룸버그 뉴스에서 몇 개를 짚어보도록 할게요. ING 투자은행의 롭 카넬이라는 Chief Economist는 중앙은행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얘기를 했고 이렇게 회복이 계속되고 물가 상승률이 살아나면서 어떻게 이런 저금리 정책을 정당화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 주요 선진국에서 각자의 이런 온도 차이가 느껴지는 입장을 발표를 했죠. 그러면은 유럽중앙은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은 지금까지의 우려를 이렇게 과소평가하면서 왔던 것들이 여태까지 투자자들을 많이 놀라게 했던 일들이 있었다. 지금 미국에서 채권을 계속 매입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불필요한 긴축을 해결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유연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이 매입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데에 대한 클리어한 이런 에비던스를 제시를 하지 못했다고 얘기를 했죠. 2011년에 금융위기 이런 악화에도 미국이 이렇게 빠르게 상승하는 인플레이션과 싸우기 위해서 2번이나 금리 인상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그 사건으로 유로존이 더욱더 불황을 맞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영국 은행 같은 경우에는 벌써 테이퍼링을 하려고 하는 자세에 조금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일부 선진국 은행들이 경기 부양에 대한 지지를 보내는 것 같지만 중국 관리들은 이미 그 반대 신호를 보내고 있죠. 거수칭이라는 중국 은행 보험규제위원장은 세계 금융시장의 거품에서 발생하는 위험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1년 만에 최고 물가 상승률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를 이미 벌써 인상을 시켰습니다. 브라질 또한 예측 가능한 미래를 위해 2%의 기준을 지키겠다고 하였고 3월 17일부터
통해서 은행에서 빌려가는 돈에 대한 이자를 인상시킬 것을 내비쳤습니다. 즉 이런 신흥국들이 왜 벌써부터 위기를 감지하고 이자를 올리느냐 하면은, 자, 미국 돈이라는 화폐는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 돌고 있는 화폐입니다. 미국이 2011년에 이렇게 금리 인상을 시켜가지고 밖에 있는 돈을 자국으로 빨아들이는 정책을 갑자기 썼을 때 이런 신흥국들이 제일로 크게 타격을 입게 돼 있습니다. 달러를 다 빨아가게 되면은 달러 가치가 높아지겠죠. 수요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런 신흥시장들이 많이 데이게 된 거예요. 과거에도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고 여기서 데여봤기 때문에 이미 벌써 돌아가는 상황이 예기치 않다는 것을 이쪽들은 벌써 감지를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찍는다고 해서 인플레이션 안 오네? 하고 나서 계속 찍는다는 것은 오히려 더욱더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게, 지금 현재 바이든 정부에서는 바이 아메리칸을 외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제품을 산다. 이번에 찍는 돈들은 미국의 자국 내에서 머물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겠죠. 그러면 왜 페드에서는 지금 현재 돈을 찍으면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채권 수익률을 내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가 라고 봤을 때는, 이 10년물 채권의 수익률이 올라가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기업이나 여러분 개인들이 10년 동안 은행에서 론을 해서 이자를 내면서 돈을 빌려야 될 때 채권 수익률이 1.8%, 뭐 2% 이상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도 10년 동안에 돈을 빌린다고 하면은 그거보다 더하는 이자를 내야 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 은행들은 채권 사갖고 어차피 수익률이 저렇게 많이 나는데 채권보다 더 당연히 더 받으려고 하겠죠. 그러면은 회사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10년 동안, 4년, 5년 동안은 그 돈으로 공장을 짓고 나머지 5년 동안은 공장을 돌리면서 나오는 수익을 이제 이자로 해서 갚아를 나가야 하는데, 당연히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면은 그 사람들이 돈을 빌리려고 하는 움직임도 위축이 되기 때문에 경기 부양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연방은행에서는 당연히 10년물 수익률을 낮춰야 하는 게 그들의 입장이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볼 때 저희 오렌 버팀 현재의 포트폴리오 스탠스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고, 일주일 뒤에 있는 3월 16일에서 17일에 FOMC에서 나오는 입장을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쓰게 된다면 그 다음 수로는 기준금리 인상밖에는 길이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며, 어떻게 보면 지금 연방은행 제롬 포월에서 제시한 2022년 말 2023년쯤에 금리 인상이라고 계획하고 있다는 것 또한 많이 앞당겨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 뒤에 있을 내용을 열심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